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요. 의심 사례가 발견된 시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602개소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한 가운데 44개 시설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돼 8개 시설은 수사를 의뢰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3개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시설들의 안전과 편의시설, 청결 상태 등 1,400여 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복지부는 시설 내부에 대한 감시를 위해 인권지킴이단의 과반수를 복지부에서 제공한 변호사와 공공후견인 후보자 등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복지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보호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보호 전문기관과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해 내부 신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도 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의붓 딸을 학대하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지난달 29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습니다. 특례법 시행 이후 지난 6일 부산에서는 경찰이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아버지를 즉시 격리시키는 긴급 임시조치를 내리기도 하고 최근에는 서울가정법원이 정신질환이 있던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한 아동에 대해 임시보호 명령을 발령하기도 하는 등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특례법이 적용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률과 제도를 할 아동보호기관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특례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와 행정 업무가 증가했지만 지원 예산은 이전과 동일하다며 빠르고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인프라 보완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서 나아가 교화를 위한 기관과 피해 아동 쉼터도 늘려나가는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배리어프리 영화가 많아진다면 장애인의 영화 관람 보다 편리해질 텐데요. 영화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 공개 강좌가 열렸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해설을 넣은 영화입니다.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는 지난 28일 CGV 신촌 아트리온에서 영화인을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공개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직접 만드는 분들이 우리가 만드는 영화의 관객분들 중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 외에 또 많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영화를 똑같이 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행사예요. 강좌는 윤 감독의 애니메이션 피부색깔 꿀색 배리어프리 버전을 관람 후 영화를 봅니다. 우리도라는 주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영화를 관람하고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강의자들은 앞으로 영화 관계자들이 영화를 만들 때 장애인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음성 해설과 화면 해설을 넣어 영화를 제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3일부터 16일까지 제4회 서울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돼 왔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제한돼 있어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 간 복지 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관련 지원 법률에서 제공하는 보훈 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11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607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1,000명 늘어났고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유형별로는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8%가량 증가했고 60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1%가 늘어 전체 비정규직 증가분의 90%를 차지했습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260만 4천 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145만 3천 원의 1.8배였고 임금 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성추행 논란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우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 교장은 작년 3월 이 학교로 부임했지만 여교사와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피해 여교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비 교장의 성추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비 교장은 일부 교사에 의해 자신이 매도된 것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말 성추행 안 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너무 억울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제가 손녀 같은 여학생들, 딸 같은 선생님들에게 성추행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 정말 결백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비 교장의 성추행 사건은 특정 교사의 감정 때문에 빚어졌다는 내용의 제보가 다른 교사들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다 아니래요. 난 참 환장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성추행 뭐 이런 건 아니다 말이야. 그리고 비 교장이 교장실 청소 담당 여학생을 특별히 예쁜 여학생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예쁜 학생 불러하다 뭐 이런 얘기는 그건 없어서 그게 말이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선생님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한 여학생은 일부 여교사가 교장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 안 한다 그랬어요. 저 안 쓴다 그랬는데 쓰기 싫다고 했는데 너가 써야지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그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성추행 사건으로 시나리오가 짜여졌는지 사건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일부 피해 교사들의 입장은 반론권을 거부해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결국 성추행 사건은 비 교장에게 불만을 품은 일부 동료 교사들에 의해 특정 교사에 대한 교육청 감사 요청, 보복성 교원평가 때문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비 교장은 현재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교사들의 감정 비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춘천에서 복지TV 뉴스 우세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선천적 요인으로 뒤늦게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이 정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요양기관입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조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휠체어탄 작가로 유명한 고정욱 씨가 오는 31일 열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제9회 장애인 독서 문학기행에 동행합니다. 이번 문학기행은 시각장애인 70여 명과 함께 토지의 작가 박경리 토지문화공원을 방문합니다. 제4회 부산여성영화제가 오는 11월 6일부터 3일간 부산시 사상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는 오현진 감독의 텃밭 등 동모작 11편, 아우리 감독의 잔인한 나의 훔 등 초청작 10편이 상영되며 토론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집니다.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가 30일과 31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29회 전국지적장애인 복지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지적장애인의 의사표현 능력 향상과 자립능력 고취를 위한 자리로 전국의 지적장애인과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서울시립 지적장애인 복지관이 11월 1일 장애 이해축제 오픈하우스를 진행합니다. 오픈하우스는 매년 1회 복지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행사로 참가자를 위한 휠체어 및 언어치료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희망자에 한해 2시간의 봉사활동서를 제공합니다. 여수 지역 장애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제10회 여수장애인 한마당 축제가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 재가장애인 총연합회, 여수시 장애인연합회, 쌍봉 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삼남 석유화학 여수공장이 10년째 축제를 지원하며 마련됐습니다. 이날은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여수 지역 장애인들의 사기를 북돋고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여수시립 국악단 공연과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됐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 신문 1면에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휠체어와 유모차가 이용 가능한 탐방로를 조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끝으로 국정감사가 모두 끝난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이번 국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일주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24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기간 중 휠체어 댄스 부문에서 3관왕을 차지한 최문정 선수와 양궁의 구동섭 선수, 그리고 금은 동메달 모두를 석권한 탁구 대표팀의 인터뷰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월악산과 내장산, 다도해 해상 등 5개 국립공원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객을 위한 무장애 탐방로 4.1km를 새로 조성했습니다. 특히 올해 조성된 월악산 만수골 무장애 탐방로에는 휠체어를 이용해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공단은 오는 2018년까지 24개 구간 23.5km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정감사가 모두 끝난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미흡과 편의시설 관리 미흡, BF 인증제도 실효성 부족 등의 지적을 받으며 수많은 과제를 안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진 한 장, 오늘의 한 컷입니다. 오늘은 착한 식당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착한 식당이냐고요? 바로 이 경사로 때문입니다. 식당에 들어서지도 못하게 가로막는 문턱들. 하지만 이곳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문턱을 경사로로 바꾼 것인데요. 식당 주인의 작은 배려가 참 아름답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예상외로 턱이 있는 식당이 참 많습니다. 이 작은 턱 하나 없애는 것만으로도 차별 없는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